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책 제목이 많이 친숙하죠? 아닌가요? 연령대에 따라 아닐 수도 있겠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풀로 다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영화 제목으로 더 익숙한 그런 책입니다. 오늘 대강의 스토리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책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박병률 작가님의 책 속에 수록된 한 챕터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속의 한 문장 먼저 읽어보죠. 엄석대는 평균 98점으로 전 학년에서 1등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가 전 학년 10등 밖이다. 난 오늘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 뭔가 당찬 포부가 느껴지지 않나요? 새로 반을 맡은 6학년 담임 선생님의 포부였습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 6학년에 올라가서 새로 만나게 된 담임 선생님은 이전에 담임 선생님과는 달랐던 거죠. 그는 3월 말 일제고사 성적을 보고는 낌새를 챘어요. 선생님은 반 아이들을 불러내어서 모질게 매를 때렸습니다. 교실의 지존이던 엄석대부터 맞았죠. 1등이던 그 엄석대부터 맞은 거예요. 비참하고 무력하게 비로소 아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어제까지 크고 건장했던 우리 반 급장 엄석대는 간 곳 없고 이제 자기들 또래 평범한 소년 하나가 선생님께 같이 매맞고 있던 볼품없는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자각하게 되죠.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987년에 발표됐습니다. 당시 군사 정권에 기반한 그 권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그래서 그 권력에 국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던, 민주화를 요구하던 그런 때였죠.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소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더랬습니다. 작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 소설은 그 시대의 우화죠. 오랫동안 권력에 숨죽여왔던 수많은 한병태는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유당 정권이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1950년대, 나 한병태는 서울의 명문 국민학교를 떠나 작은 읍의 한 조그마한 국민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죠. 좌천된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서 오게 된 겁니다. 서울내기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국민학교, 보잘것없는 친구들. 하지만 새 반의 환경과 질서는 낯설었어요. 급장이던 엄석대라는 친구는 교실의 권력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엄석대는 주먹도 셌지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추인받은 권력도
지니고 있었어요. 뭣도 모르는 신참내기 나는 한병태는 오기를 가지고 저항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녹록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와 싸워야 할지, 무엇을 놓고 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마침내 나 한병태는 담임 선생님에게 엄석대의 비리를 고발해요. 어떤 비리였을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집단 따돌림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엄석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묵인하셨던 거죠. 그 편이 본인에게 더 편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인하셨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온 것은 집단의 따돌림이었고 결국 그 집단 따돌림을 몇 달간 버텨내던 나 신참내기 한병태는 저항을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고 말죠. 엄석대의 권력을 인정해주자. 그러자 모든 게 편해져요. 나는 엄석대의 성적을 둘러싼 엄청난 비리를 알지만 과거와 같이 고발 정신이 더는 발휘되지 않습니다. 때마침 6학년으로 진급해요. 새로 바뀐 담임선생님은 급장 선거에서 물표를 얻은 엄석대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3월 첫 일제고사 때 엄석대의 성적에 얽힌 비밀을 눈치채죠. 엄석대에게 눌려 아무런 길을 펴지 못하던 아이들은 엄석대가 선생님에 의해 매로 벌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야 그간 숨죽인 채로 내지 못하던 그들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급장 재선거를 하던 중 엄석대는 학교를 뛰쳐나간다. 재선거를 한 거죠. 어떻게 만장일치로 엄석대를 찍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분명히 문제가 적체되어 있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엄석대는 학교를 뛰쳐나갔고요. 그리고는 26년이 흐릅니다. 나 한병태였던 나는 사설학원의 강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휴가를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시절에 학급 친구 엄석대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 작가는 등장인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엄석대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권력을 의미하고요. 대표하고요. 엄석대 주변의 분단장급의 상위 그룹은 지식인 출신의 관료 내지 행정기술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엄석대의 행동을 용인해준 첫 번째 담임선생님은 미국이고요.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의 7, 80년대 경제정책인 독재자와의 왈츠예요. 두 번째 새로운 담임선생님은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이념이죠. 그가 아이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방법은
폭력성이었어요. 1980년대 정통성 없는 정권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던 대학생들의 시위를 떠올리면 맞습니다. 절대 권력이던 엄석대가 무너진 것은 시험 부정이 발견되어서죠. 그는 반 아이들에게 주요 과목을 떠맡겨서 전교 1등의 성적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이 맡은 과목에 시험을 치르면서 자기의 이름을 지우고 그 위에 엄석대라는 이름을 대신 써넣었던 겁니다. 성적을 잘 나오도록 꾸미는 것, 그러니까 분식을 했다는 이야기죠. 분과 식, 은 모두 꾸미다 라는 의미예요. 분식이란 꾸미고 또 꾸민다는 의미인 거죠. 경제에서 분식회계란 회계 조작을 말합니다. 기업의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재무제표상 이익을 부풀리는 행위죠.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하면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불안해하죠. 분식회계는 이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거짓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고요. 팔지 않은 상품을 판 것처럼 매출액을 높이거나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 물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매깁니다. 혹은 위험성이 큰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적게 잡아서 이익을 부풀리기도 하죠.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외환 위기 당시 대우그룹은 41조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이 드러났었죠. 대우그룹의 회계 장부는 그룹 회장용, 그리고 계열사 사장용, 언론용이 따로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부실했던 겁니다. 2003년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업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어요. 분식회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미국의 엔론은 엄청난 분식회계로 오랫동안 투자자를 속였다가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죠. 자, 다시 책 속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엄석대의 실제 성적은 80점 정도였던 겁니다. 사실은 사회나 자연 두 과목 정도만 진짜 자기 성적이었고요. 그런데 엄석대가 나를 이겼던 첫 시험에서 그는 98점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18점, 80점에서 98점이니까 18점이 분식되어 있었던 거예요. 분식회계는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성공하게 되면 중간에 그 행위를 멈추기 힘든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다 그렇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 회계라는 것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손을 대면 그러기 시작하면 좀처럼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해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다음 회계도 지속적으로 분식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년과 올해 재무제표가 크게 다르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6학년으로 올라가고 담임선생님은 석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담임선생님은요. 그래서 이 석대라는 친구는 이제 선생님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낌새를 채셨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친구들에게 물건 빌려달라는 소리조차 하지 않게 변합니다. 나는 생각해요. 나는 누구죠? 이사 온 전학 온 한병태죠. 내 생각에 그때 석대는 시험지 바꿔치기의 위험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만은 그만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 되어서 끝까지 가는 데까지 달려보는 수밖에 없었을 거다. 공부 쪽을 포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길은 아니었지만 그러기엔 석대에게 전교 1등 엄석대로서의 2년에 가까운 세월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이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죠. 믿지 못할 기업에 돈을 댈 투자자가 있을 리 없습니다. 분식회계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은 외부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려 든다면 외부 감사들도 이를 알아채기 매우 힘들다고 말합니다. 분식회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2010년 세계경제포럼이 산출한 국가 경쟁력에서 우리나라의 감사 및 회계 부문 투명성은 139개국 중에 95위에 그쳤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 회계 연도부터 국제 회계 기준 IFRS를 도입한 것은 낙후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죠. 그래서 또 저도 이 IFRS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들을 몇 해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일부러 이익을 축소하는 가짜 장부도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올려주기 위해서죠. 역분식회계라 부릅니다. 역분식회계도 회계 조작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분식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면 투자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2007년부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요. 다시 또 소설로 돌아가 보면 이 반장이었던 전교 1등 엄석대로 불리던 이 엄석대가 시험지 바꿔치기를 하면서 시험 답안을 써준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낮은 엄석대 성적을 자기가 가졌어야 했을 테니까요. 이 때문에 엄석대는 전교 1등이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전 학년에 걸쳐 10등 밖으로 밀려났던 겁니다. 엄석대의 성적 분식으로 그부들이 받은 피해는 너무 컸죠. 그럴 거예요.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면 인생의 길도 달라졌을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세상의 쓴맛을 보고 세상이 이렇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권력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것도 어떤 압제나 힘에 의해서 그런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등수가 밀려나서 앞으로의 길이 달라진, 인생길이 달라진 것보다 사실은 그런 내면적인 경험으로 인해 인생에 대한 방향성이나 살아가는 동력 자체가 거기에 타격을 받은 게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을 대리로 쳐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로 공부를 잘 하지 못했던, 시험을 잘 치러낼 수는 없어서 대리 시험의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그 외의 모든 학급 친구들에게도 그 같은 국민학교를 다녔던 그 모든, 같은 반에 있던 그 모든 친구들에게 정신적으로 정말 안 좋은 치명적인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어두우니까 그 영향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세계에까지 투영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소득 격차에 의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겪는 결핍이나 소외, 차별, 이런 느낌들로 인해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잠깐 해봤습니다. 별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이 작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작가 이문열의 이름을 대중화한 작품이죠. 1987년 이상문학상을 받았고요. 수백만 권이 팔려나갔습니다. 20개국의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1992년에는 박종원 감독이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도 보기에는 너무 당시에는 좀 어린 나이였었는데, 그래도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제목은 귀에 낯익어요. 27년이 흐르는 사이 이문열은 수차례 정치권에 휘말리면서 논쟁이 됐고, 지금은 한 30년이 넘으셨겠네요. 작가가 그 당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쓸 때의 그 날카롭던 문제의식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독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문열의 시선으로 본 당시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회상, 정치상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만큼이나 지났는데 그런 또 다른 형태의 부조리가 우리들 삶의 현장에 조금 모양을 달리해서, 소재를 달리해서 또 똑같이 연출되고 있네요. 어디 비단 30년 전 뿐이겠습니까? 300년 전, 3000년 전에도 그렇더라 하는 걸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요. 저는 또
읽을 만한 그런 책으로 올라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시작하시는 그런 금요일 밤 되시기를 바랄게요. 미시엘이었습니다.